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평범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이 매일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된다면? 누구 만났어? 왜 전화 안 받았어? 왜 30분이나 늦었어?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샤워하는 순간까지, 잠자는 모습까지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3년간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감시 카메라 속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아내를 감시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진 씨는 결혼 3년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가정이었죠.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카페 갔다 올게. 어느 카페? 주소 보내. 누구누구 만나? 사진 찍어서 보내줘. 처음엔 그냥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궁금한 거겠지. 그렇게 넘어갔죠. 여보, 마트 다녀올게. 혼자? 왜 혼자 가? 내가 퇴근하고 같이 가자. 뭐 급한 거라도 있어? 아니, 그냥 저녁 재료 좀. 저녁은 배달시키면 되잖아. 왜 꼭 나가야 돼? 수진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물론이고 혼자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추궁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여보, 통화 중이었어? 누구랑 통화했어? 응? 엄마랑 했는데? 통화 기록 보여줘. 뭐? 보여주면 되잖아. 숨길 거 없으면.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출근길에 한 번. 잘 갔어? 오늘 뭐 할 거야? 점심시간에 한 번. 점심 뭐 먹었어? 누구랑 먹었어? 사진 찍어 보내줘. 퇴근 직후에 한 번. 지금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았어? 5분 동안 3번이나 전화했는데? 잠들기 전에 또 한 번. 오늘 하루 되짚어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는지 말해봐. 수진 씨의 친구들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음 주 모임 때 보자. 미안, 남편이 외출하지 말래. 뭐? 수진아, 너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그냥 요즘 남편이 좀 예민해서. 친구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부부 사이에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왜? 그냥 궁금해서. 부부끼리 비밀 있으면 안 되잖아. 0514야. 고마워. 나도 내 폰 비밀번호 알려줄게. 우리 서로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수진 씨는 순진하게도 이게 신뢰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수진 씨의 핸드폰을 수시로 뒤졌습니다. 새벽 2시 수진 씨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민수 씨는 아내의 핸드폰을 들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심지어 삭제한 메시지까지 복구해서 확인했죠. 이 남자는 누구야?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어제 새벽에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뭐? 내 폰에 남자 이름 있던데? 이준호. 이 사람 누구야? 아, 그거 대학교 동기인데. 단체 카톡방에 있는 사람이야. 단체 카톡방? 왜 남자들이랑 카톡방에 있어? 여보, 그냥 동창회 공지 받는 방이야. 20명 넘게 있는 단톡방이라고. 그래도 불편한데. 나가. 뭐? 단톡방 나가라고. 남자들이랑 얘기할 필요 없잖아. 수진 씨는 결국 대학 동창회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엔 직장 동료 단톡방. 그 다음엔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 하나씩 하나씩. 수진 씨의 세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응? 요즘 집에 혼자 있는 거 외롭다며. 내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전환할게. 아니, 그게. 회사는 왜 갑자기? 당신 걱정돼서 그래. 내가 집에 있으면 당신도 더 편하잖아. 민수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수진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는 걸. 이건 감시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 씨는 거실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다가 문득 천장을 올려다봤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뭐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연기 감지기 옆에 작은 렌즈 같은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수진 씨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물체를 만졌죠. 따뜻했습니다. 전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렌즈를 자세히 보니 분명 카메라였습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 이게 뭐야?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실 천장. 있었습니다. 화장실 환풍기 안. 있었습니다. 주방 선반 위 장식품 안. 있었습니다. 드레스룸 옷장 위. 있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수진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죠. 여보세요, 저희 집에 몰래카메라가. 네, 침착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요? 제 집인데. 남편이 설치한 것 같아요. 지금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밖에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절대 증거물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계세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네. 여경이 수진 씨의 떨리는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경찰은 집 안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실 2대, 침실 3대, 화장실 2대, 주방 1대, 드레스룸 1대, 총 9대의 몰래카메라. 거기에 더해 침실 침대 밑에는 음성 녹음기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녹음기는 최소 6개월 이상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수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남편이 자신이 혼잣말한 내용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보, 어제 엄마한테 전화로 내 욕했지? 응? 나 그런 적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남편이 요즘 너무 심해라고 했잖아. 나 엄마한테 전화 안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당시엔 남편이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다 들었던 겁니다. 수진 씨가 혼자 집에서 울었던 날. 나 진짜 못 살겠다.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나랑 살기 힘들어? 응? 갑자기 왜? 아니, 그냥. 혹시 나한테 불만 있으면 말해줘. 당시엔 남편이 갑자기 반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수진 씨가 혼잣말로 털어놓은 모든 감정을, 전화통화 내용을, 심지어 친구들에게 보낸 카톡 음성 메시지까지 녹음해서 듣고 있었던 겁니다. 부인, 이건 명백한 불법 촬영입니다. 지금 즉시 남편분 연락처 주시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여보. 저녁은. 민수 씨가 집에 들어서다가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 경찰 3명이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몰래카메라 9대와 녹음기 1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내 마누라 촬영한 건데 그게 왜 범죄예요? 배우자라도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입니다. 특히 화장실, 침실 등 사적 공간에 대한 촬영은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야, 내가 내 집에 카메라 설치하는 게 뭐가 문제야? 민수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마누라가 바람 피우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라고. 이게 잘못이야. 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 수진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심할 만한 이유?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 요즘 핸드폰 자주 보잖아. 웃으면서. 분명히 누구랑 카톡하는 거 맞지? 그건 유튜브 봤던 건데. 거짓말. 유튜브는 그렇게 안 웃어. 분명 남자랑 연락하는 거 맞다고. 경찰이 민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시고 동행하시죠. 놓으라고. 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마누라 감시하는 게 잘못이야. 수진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경찰서 조사실. 수진 씨는 여경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진술서 작성하시기 전에 혹시 남편분이 예전에도 이런 행동을 한 적 있나요? 네.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계속 심해졌어요. 혹시 남편분 직장은 어디신가요? 전에는 대기업 다녔는데 6개월 전에 그만뒀어요. 본인은 프리랜서 한다고. 여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부인 혹시 남편분이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정확히 아세요? 네. 본인이 재택 일을 하고 싶다고. 부인. 여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남편분 신상을 조회해 봤는데요. 남편분 해고당 하셨습니다. 네? 이유는 직장 내 스토킹입니다. 수진 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여경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 남편분이 다니던 회사에서 여직원 어씨가 인사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김민수 과장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사적인 질문을 하고 퇴근길을 미행한다고요. 그게 처음엔 회사에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씨의 차량 번호를 알아내서 주차장에서 기다렸고 어씨가 점심 먹으러 가는 식당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어씨가 두 번째 신고를 했을 때 회사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어씨의 책상 주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나다니고 어씨의 업무 서류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수진 씨는 입을 막았습니다. 결국 어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회사는 남편분을 해고했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어씨가 고소를 취하했고요. 그럼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를 네, 직장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수진 씨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심했던 게 아니라는 걸. 남편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집착하고 스토킹하고 감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아내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김민수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여자들은 다 바람 피운다. 내 아내도 분명 그럴 것이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다. 미친놈. 수진 씨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더요? 남편분 노트북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부인의 사진과 영상이 약 3년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샤워하시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잠자는 모습까지 모두 부인 몰래 촬영된 겁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사생활이 녹화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상을 남편이 매일 밤 돌려봤다는 사실. 부인 괜찮으세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영상들 어디 유포된 건 아니죠?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 개인 노트북과 외장 하드에만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행? 정말 다행인 걸까요? 수진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년 동안 나체를 촬영당하고 가장 사적인 순간들이 기록됐는데 그게 유포 안 됐다고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조사받을 때. 여경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부인이 들으시면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말해주세요. 김민수 씨는 내 마누라 촬영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나랑 결혼했으면 내 소유물인데 내가 찍어서 보관하는 게 범죄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다 바람 피우니까 감시하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내가 책임감 있는 남편이다라고도 했고요. 수진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네요. 그 사람은 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수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2주 후 첫 공판. 수진 씨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민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 씨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긴다는 표정으로. 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주거 내 9곳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침실 등 지극히 사적인 공간까지 촬영했고 피해자의 나체 및 사생활이 담긴 영상 파일 약 1200개를 저장했습니다. 1200개. 수진 씨는 그 숫자를 듣고 어지러웠습니다. 1200개의 영상. 3년 반 동안 거의 매일 찍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도 동일한 스토킹 행위로 징계 해고를 당한 전력이 있으며 이는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임을 보여줍니다. 민수 씨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단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려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외도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의심은 부부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수진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변호라고? 또한 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관계입니다. 따라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변호인.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이기에 더 악질적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악질적이라는 표현은.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여자들 바람 피우는 건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수진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제 가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피고인, 그렇다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동의를 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나 감시해도 돼? 물어보면 응 하겠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내는 제가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제라니요? 네. 아내는 제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친구 만나지 말라고 해도 몰래 연락하고 외출하지 말라는데도 나가고.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피고인,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배우자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소유물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요. 그냥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한 거죠. 보호요? 화장실까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보호입니까? 화장실에서도 몰래 전화할 수 있잖아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구나. 끝까지. 재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재판장님, 제가 뭘 반성해야 하는데요? 제 돈으로 제 집에 카메라 설치한 건데. 피고인. 그 집은 피해자의 집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수 씨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3년 반 동안 저 사람과 한 집에 살았구나. 저런 괴물과. 검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폴더명을 공개하겠습니다. 폴더명이요? 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날짜별로 정리했는데 폴더명이 이렇습니다. 아내 감시 1일차, 아내 감시 30일차, 아내 샤워 모음, 아내 통화 내용 녹음.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증거 자료라는 폴더입니다. 증거 자료요? 네. 피고인은 언젠가 이혼 소송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아내의 잘못을 증명할 영상들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피해자가 친구에게 남편 욕을 하는 통화 내용, 혼자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이혼하고 싶다고 혼잣말하는 영상입니다.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 봐요. 제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먼저 감시한 게 아니라 아내가 먼저 배신한 거예요. 앉으십시오. 아내가 저를 떠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를 모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재판장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수 씨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언제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요. 처음엔 그냥 사랑하니까 궁금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점점 심해졌어요. 5분만 연락 안 해도 폭탄 전화가 왔고 친구 만나는 것도 혼자 외출하는 것도 다 추궁당했어요. 그때 카메라가 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남편이 예민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죠.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게 이상했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혼자 집에서 운동하는 걸 본 적도 없는데 남편이 요즘 운동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있을 때 부른 노래를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샤워하다가 혼잣말로 에어컨 온도 좀 낮춰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제가 나오기도 전에 에어컨 온도를 낮춰놨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당시엔 남편이 저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수진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텔레파시가 아니었죠. 그냥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피해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수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2줄이 나왔을 때요. 임신을? 네, 작년 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으니까요. 이런 지옥 같은 집에 아이를 데려올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혼자 병원 가서 수술받고 혼자 집에 와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겠죠.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슬펐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 씨가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변호인.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피해자를 비난하는 겁니까? 피해자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재판장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인, 한 번 더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시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민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눈빛으로. 수진 씨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년. 이건 말도 안 돼.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님, 이건 너무 과한 처벌입니다. 저는 단지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조차 피해자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범죄를 사랑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이자 성폭력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3년 넘게 자신의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민수 씨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이거 취하해.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수진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야, 김수진,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3년을 같이 산 사이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 씨는 그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그 3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어. 당신은 날 감시했고 통제했고 소유하려고 했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믿는 거야. 존중하는 거야. 그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는 거라고.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가둔 거야. 새장 속 새처럼.
수진아, 이제 나는 자유야. 당신 없이 살 거야.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법정을 나서는 수진 씨의 뒷모습을 보며 민수 씨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수진 씨는 여경을 만났습니다. 부인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혼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집은 처분할 거예요.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상담 받으려고 해요. 정신과 상담. 제가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남는 게 당연합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3년 넘게 감시당한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바보 같았죠. 아니에요. 부인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범죄라는 걸. 여경이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부인 꼭 행복하세요. 이제 진짜 자유를 누리세요. 네, 그럴게요. 6개월 후, 수진 씨는 새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는 공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예전 같았으면 남편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응 돼. 몇 시에 어디서 볼까? 7시에 홍대 어때? 좋아, 그럼 거기서 보자. 통화를 끊고 수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 혼자 카페에 가는 것, 아무 의심 없이 웃는 것.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더 이상 누군가의 감시 속에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였습니다. 수진 씨는 핸드폰을 들고 SNS에 글을 썼습니다. 혹시 지금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까?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을 24시간 추궁한다면, 당신의 핸드폰을 검사한다면, 당신의 외출을 통제한다면, 당신의 친구 관계를 끊으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통제이고 학대이고 범죄입니다. 날 사랑해서 그래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디 용기 내세요.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 얻고 갑니다. 글 보고 눈물 나네요. 힘내세요. 저는 이미 헤어졌는데 이 글 보고 제가 옳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수진 씨는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지금도 누군가의 집착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용기 내서 탈출하기를. 민수 씨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2년의 형량을 받고 현재 1년째 복역 중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감자 상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누라 지킨 게 죄예요. 교화 프로그램을 받고 있지만 변화의 기미는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3년 넘게 자신의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했던 수진 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누군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부부 싸움이야 라고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건 부부 싸움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자유가 가장 소중합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